네, 안녕하세요. 네, 영잘국 저는 정봉학 컨설턴트고, 저는 네, 김현중 컨설턴트입니다. 네, 작년에 저희가 12월에 이미 세미나를 2번 정도 진행을 했었고, 또 오늘 이어서 3번째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난번에는 저희가 이제 포스텍과 연세대에 합격한 최상위권 학생들 위주였다면, 오늘은 이제 해외고 중위권 성적 최상위 경영대학 합격 분석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전에 진행해 주실 때 여러분들이 많은 성원을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오늘 본격적으로 할 주제를 한 번 더 강조하자면 이제 중위권 성적입니다. 해외고를 졸업한 친구가 중위권 성적을 받아 이제 최상위권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최종 합격을 하게 되었는데, 구체적인 진행 과정에 대해서 이 학생이 어떻게 컨설팅을 받았고 어떠한 학업 성취도와 자료들로 본인이 이룩했던 목표를 달성을 했는지를 저희가 오늘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순차적으로 중위권 학생이 최상위권 대학에 어떻게 합격을 할 수 있었을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좀 되어 있나요? 네, 오늘 컨텐츠는 이제 저번에 했던 이제 포스텍 연수대 세미나와 같이 크게 이제 5가지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학부모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궁금해하실 학생 성적 분석, 그 다음에 활동 및 수상 내역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제 영달국의 아무래도 가장 이제 큰 상품이고 무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프로그램이기도 네. 하죠. 네. 활동 증빙 서류는 이제 영달국에서 어떻게 이제 컨설팅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제작이 되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영달국에서 추가적으로 소개해드릴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소개를 할 텐데요. 아마 2번째 세미나를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더 잘 아실 것 같기도 합니다. 성적 부분부터 마지막 영달국 프로그램 소개까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드릴 학생은 이제 뉴질랜드 공립고를 졸업한 학생이 되는데요. 이 학생에게서 저희가 표준화 학력 점수가 없어요. 이 학생이 맞습니다. 공립고이기 때문에 IB 과정도 아니기 때문에 이 학생은 사실 표준화 학력 자료라고 하는 SAT나 AP 성적은 없습니다. 물론 연세대 같은 경우만 SAT 대출이 가능하고 그 외 대학들은 불가능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합격을 한 건지, 합격 가능성이 그렇게 높았는지, 그리고 대학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서류 구성은 어떻게 되었는지 저희가 좀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학생의 성적보다 이 학생이 이루었던 성취, 즉 지원했던 학교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좀 소개를 해줘 볼까요? 네, 맞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이 학생이 연세대학교 하스 계열에 이제 지원을 하였고요. 당당하게 이제 합격을 하였습니다. 네. 그와 더불어 이제 눈여겨볼 점은 이제 국내대 학생과 이제 겨루게 되는 성균관대학교, 그 다음에 숙명여대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역시 합격을 하였다는 건데요. 네. 아무래도 좀 이런 인식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재외국민이 아니라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한국 대학에서 수시로 해외고 학생이 지원할 때 상당히 맞아요. 불리하다라고 생각하시기 마련인데, 이 학생은 어떻게 해당 전형에서 합격을 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아무래도 모든 부모님들께서 위에 세 대학에 좀 더 초점을 맞춰 보실 텐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연세대는 독자적인 기준으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쟁 대상은 어쨌든 모두 해외고 학생들이 고 이제 국내 국제고 검정고시 학생들도 포함이 됩니다. 다만 성균관대와 숙명여대는 이제 한국에 있는 국내 고등학교 학생들과 직접 경쟁을 해서 최종적으로 합격을 한 부분이 좀 더 의미가 있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어서 이 학생의 성적 전에 연세대 전형 분석에 대해서 우선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미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연세대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국제형에서 해외고 학생들을 별도로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LSBT부터 글로벌 인재 전형까지 전체 합쳐서 95명 내외를 선발하게 되고요. 서류는 평가는 서류 전형과 이제 면접 전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동아리와 수상 또는 봉사활동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맞습니다. 네,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비교과 활동 기록표를 이제 다른 대학과는
다른 대학과에 비교해서 독자적인 기준으로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맞습니다. 이제 수상, 동아리 그리고 봉사활동을 합쳐서 총 이제 18개의 활동을 기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수상부터 말씀 주시죠. 네, 교내 수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년별로 최대 이제 2개까지 작성을 할 수 있고요. 네. 3개 학년 동안 총 6개의 내용을 교내에서 이루어진 수상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동아리 역시 마찬가지로 학년별 2개 그리고 교내에서 이루어진 동아리 활동을 작성을 할 수 있고요. 봉사활동 경우에는 네. 해외 학생의 경우 교외 활동 역시 작성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은 이제 재학 고등학교 기준으로 해서 해외에서 실시한 봉사활동을 입력하실 수 없습니다. 가령 이제 뭐 이런 사례들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미국 고등학교에 재학한 학생이에요. 네. 이 학생이 예를 들어서 뭐 네. 캄보디아 같은 이제 해외 지역에 봉사활동을 간다던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기재가 불가하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나 이 봉사활동 기준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전히 연세대학교에만 한정된 기준이기 때문에 일부 학교에서는 외부 봉사, 즉 교외 봉사를 허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연세대학교 지원 시에는 이제 그 학생 고등학교가 소속된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해도 되는 것. 네. 그러나 그게 또 교외 봉사로 인정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제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교내에서만 할 수 있는 것, 이제 학교에서만 허락한 봉사 활동만 이제 또 기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 학교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으나 공통적으로 이게 한정된 부분은 이제 교내 봉사 활동은 맞습니다. 연세대 포함을 해서 그 외에 다른 대학들도 모두 포함이 된다라고 네,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연세대학교 전형 분석을 했던 건 아무래도 네, 국제형 해외고 학생들에 대해서 네, 별도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걸 좀 저희가 중점적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뉴질랜드 공립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의 성적 분석을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뉴질랜드 성적 기준입니다. 네, 이게 저희가 제목 성적 환산 설명이라고 했는데요. 네. 우선적으로 보면 지금 뉴질랜드 그리고 IB 과정 학생들 학교별로 지역별로 이제 학교 커리큘럼에 따라 성적에 대한 기준치가 모두 약간씩 좀 다르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제 뉴질랜드 이제 일반적인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네. 등급 체계가 총 이제 5개 정도로 나뉘어져 있어요. 네. 네.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E, M, A, NA, SNA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해당 이제 그레이드에 따른 이제 A, B, C, D, E, F로 나눠지는 US 그레이드의 환산이 먼저 우선 이루어지고요. 네. 그리고 해당 US 그레이드에 따른 백분율을 저희가 이제 기준표를 참고하여 도출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백분율에 맞게 한국의 이제 9등급제에 이제 내신 등급이죠. 내신 등급을 환산을 하고요. 영잘국은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학생들의 성적 환산을 이루어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맨 위쪽에 보시면 네, NG 그레이드라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뉴질랜드 학생들에 맞춰진 성적 환산 기준으로 저희가 요거 백분율을 계산을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A부터 E까지 보게 되면 약간 선생님 이건 어떤가요? 예를 들어 뭐 Achieve with Excellence가 있고 뭐 이렇게 Excellence, Merit, Achieve 그리고 Not Achieve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선생님 보시기에는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평가가 절대 평가에 가깝나요? 좀 상대 평가에 가깝나요? 또 이게 뭐 엑셀런스와 메릿의 차이라던가 이런 부분 좀 있나요? 네, 뉴질랜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평가가 상대 평가이기보다는 절대 평가에 가깝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또 이제 비교적 이제 성적을 여기에서 최고 등급인 2등급을 받기 역시 미국 학제보다 비교적 용이하다라는 말도 이제 있고요. 네. 그러면 성적 간 차이는 상대적으로 좀 큰가요? 작은가요? 아무래도 이제 급간 차이가 서로 작고 그 다음에 성적을 받기 비교적 용이하다라는 이제 평가가 있는 만큼 이제 급간 간의 차이가 이제 비교적 크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학생의 성적, 어떤 성적을 받았는지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료가 이렇게 공개가 돼도 되나요? 저희가 사전에 이미 학생한테 모두 허락을 받았고 이 학생이 최종 합격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생이 허용하에 저희가 자료를
공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보시는 분들이 혹시 나중에 영잘국에 의뢰를 한다면 또 자료가 저렇게 공개될까 이제 많이 우려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저희가 사전에 이미 자료를 사용하기 전에 이제 담당 학생과 이제 충분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허락을 받고 활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과연 이 학생은 어떤 성적을 받았기 때문에 연세대 성균관대 숙명여대까지 이제 합격하는 쾌거를 이루게 됐을까요? 이제 저희가 한번 성적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어떤가요? 이 학생의 성적은? 이 학생의 성적 같은 경우는 우선 이제 영잘국이 앞서 말씀드린 이제 환산표 기준으로 환산을 이루어준다면 종합 내신이 2.09 등급으로 나오는데요. 저희가 이제 독자적인 기준이 있죠, 영잘국만에. 이제 해외 학생의 경우 아무래도 국내 입시에 진입할 때 국가별로 이제 평가관들이 이 학생을 바라보기에 다소 이제 페널티가 존재할 수 맞습니다. 있어요. 또 학교마다 이제 이 성적 환산이라고 하죠. 해외고 성적을 이렇습니다. 해외고 성적표를 받아서 그냥 후루룩 보고 A가 많구나 해서 이 학생 훌륭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정말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내신 등급과 등급화를 시켜서 이 학생이 국내 내신으로 환산된 경우는 어느 정도 수준의 성적을 가시는 것인가 이걸 보는 거죠. 절대적으로 제출한 여러분들이 아마 올해 입시를 이제 준비를 하고 내년도 입학을 하게 된 친구들이라면 아마 스크립트 정확히는 그런 스캔본을 제출을 하게 되는데 맞습니다. 그 스캔본을 보고 입학사정관이 스캔본으로만 쭉 보고 판단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렇게 성적을 꼼꼼히 따져보고 이제 등급을 하게 되는데 아마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2.9 등급부터 2.6 등급이라는 건 학교별로 이제 이 등급 환산에 대한 기준이 약간씩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학생이 수강했던 과목과 성적은 또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나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향후에 설명드리겠지만 또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경영대학에 이제 지원을 한 학생이에요. 특히 이 학생은 이제 단순히 이제 전통적인 경영 분야보다는 이제 산업 경영 그리고 기술 경영 분야에 특히 이제 포커스를 맞춘 학생인데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이제 빨간색 박스를 이제 표시를 해놨습니다. 비즈니스 과목 그리고 테크놀로지 과목과 관련하여 성취율이 아주 우수해요. 맞습니다. 지금 일단 비즈니스 과목을 보면요, 엑셀런스가 이제 5개 중에 4개가 엑셀런스고요. 그 A가 어치브죠, 그죠? 그리고 밑에 이제 테크놀로지 과목들을 보면 들어 수강했던 전체 과목이 전부 다 엑셀런스를 받게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도 아마 저희가 오늘 큰 주제에서 보면 최상위 경영대에 합격을 했다, 경영학과에 합격을 한 케이스로 저희가 분석이 진행이 되는데 이걸로부터 저희가 이제 추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입학사정관이 이 성적표를 봤다면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학생에 대해서 굉장히 학생의 성실성과 또는 학생의 이러한 학업 성취도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저희가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건 성적표에 가끔 메릿, M이 보이네요 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메릿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학생이 어쨌든 중위권 성적을 유지하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최상위 성적까지 보유하게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중위권 성적이라고 하는 건 모든 전체 성적이 최상위는 아니었다라는 맞습니다.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의 성적을 보면 가끔 메릿이 보이는 80점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쭉 이렇게 좀 보이긴 하는데 이 학생이 이걸 이제 돌파구로 이뿐만 아니라 이제 이러한 비즈니스 과목이나 그리고 테크놀로지 과목을 들어서 이제 새로운 돌파구를 찾게 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입학사정관이 이 학생이 전공적 합성에 대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겠죠. 그래서 성적표를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이제 성적표 같은 경우는 제가 10학년, 11학년 때 약간의 메릿, 약간의 중위권 성적을 가진 성적도 있는데 이러한 성적이라면
이제 국내대 이제 입학이 좀 어려울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그래도 12학년 1년 동안의 1년 동안 이제 노력을 하거나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충분히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네. 자신이 전공적 합성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과 대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과 연관된 교과들을 좀 이수를 해서 이 친구처럼 이러한 높은 성취도를 보이는 것도 좀 굉장히 중요한 또 국내에 있는 최상위 대학으로 입학을 하게 된 그런 방법이기도 하죠, 그죠? 맞습니다. 네. 이제 말씀 주신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네. 이제 아무래도 국내에 있는 연세대라던가 성균관대에 지원 학생들이 네. 내신이 현재 한 2점대 중반 네. 정도가 나온다 하면은 네. 일반적인 경우 다소 이제 아쉽다, 좀 네. 이제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평가를 받기 마련이에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해당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이제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 분야에 대해서 높은 학업 성취도를 보였고 맞아요. 또 이제 추후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학생이 이제 발전 가능성 역시 평가관들이 높이 평가했기에 네. 비교적 낮은 내신으로도 해당 대학에 당당하게 합격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또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어서 이 학생의 성적 곡선 부분을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네. 네,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확인이 되시겠지만 처음에 그레이드 11, 11학년 때의 등급은 2점대 후반대로 이 학생이 시작을 했어요. 맞아요. 네. 부모님들도 보고 곡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요 뉴질랜드는 그러니까 13학세예요. 네. 영국제 학제를 많이 쓰고 있어서 그래서 네. 11학년이 이제 미국제 학제로는 10학년에 해당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12학년 때 이제 1점대 후반 그리고 13학년 때는 이제 모든 등급에서 2등급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환산된 등급으로 따지면 1등급으로 이제 마무리를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이런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왜냐면 저희가 이 친구가 아마 이런 부분도 그럼 이 친구는 뭔가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언제부터 영장국의 컨설팅을 받았나요? 이제 저희 자랑을 좀 해보자면 이 친구가 정확히 12학년 즉 다시 말해서 미국제 학제로는 11학년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학기에 정확히 저희한테서 이제 1년 동안 컨설팅을 받게 되었고 뉴질랜드 학제는 왜냐면 이제 한국이나 일본과 유사한 학제로 되기 때문에 학기가 진행 중에 이 학생이 이제 원서를 접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쿼터로는 13학년 전체가 다 반영이 된 게 아니라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 정도만 이제 반영이 됐던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나 지금 성적 곡선을 쭉 보면 뭔가 입학사정관이 굉장히 선호하는 성적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겠죠. 맞습니다. 네. 그 이후로 이제 학년을 거듭할수록 좀 성적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봤던 그 최상위권에 있는 친구들은 아마 보셨던 것처럼 성적 곡선 자체가 이제 3으로 내려오진 않았어요. 맞습니다. 네. 그 친구들은 1과 2 사이에서 계속 이제 최상위를 상위권을 달리면서 최상위로 올라간 학생이라고 한다면 이 친구는 이제 중위권에서 최상위로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 부분이죠. 맞습니다. 네. 해서 저희가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이제 성적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상위권 대학의 도전을 위해서는 저희가 환산한 내신 등급을 기준으로 최소 이제 2점대 중반 이상의 내신을 확보할 필요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해당 학생에서 보셨던 것처럼 지원 전공과 관련한 내신, 이제 경영학과에 지원 학생이면은 통계 과목, 사회 과목, 아니면 이제 경영 과목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네. 그런 내신은 특히 이제 더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자체가 학생의 전공적 합성 및 전공 관련 학업 역량을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확장을 하는 것을 선호한다. 좀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수학 수업보다 영어 수업이라고 합시다. 네, 영어 수업을 들었는데 영어 수업에서 배운 내용으로 과제 같은 게 아무래도 나올 것 같아요. 과제도 있고 뭔가 발표도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단순히 그냥 수업만 들어서 그냥 수업에 들은 내용을 활용을 했다. 이것보다 이제 관심의 영역을 좀 더 폭넓혀서 본인이 관심을 가진 영역을 이렇게 폭넓혀 갈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다양한 활동과 그것을 이제 뭔가 이 수행평가 같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수행평가 같은 부분도 이제 그걸 좀 더 깊이 있고 뭔가 심도 있게 만들어 보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던가 다른 학생과 이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던가 이러한 방식으로 좀 더 넓혀갈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강의 보시면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해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단순히 이제 내신이나 뭐 이제 IB 과정 등에서 몇 등급 정도 나오면 어떤 대학에 갈 수 있나요? 라는 이제 수치상으로 드러난 부분보다 맞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제 학생이 진로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 네. 하는 이제 정성평가 위주의 관점이 주를 이루게 되는 전형이다라는 부분을 좀 이제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정성평가, 이게 용어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좀 네. 쉽게 이해하자면 어떻게, 네. 쉽게 이제 이해를 네. 하자면 단순히 이제 성적상으로 드러나는 부분보다는 이제 성적도 포함이 될 것이고 학생 이제 활동, 뭐 수상, 그리고 봉사활동 내용 등 이제 모든 분야에 대해 모든 분야를 이제 아울러서 학생들이 이 학생을 하나의 수치만이 아닌 종합적인 관점으로 평가한다라는 관점이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좀 더 편할 것 좋을 것 같아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성평가라는 게, 이게 뭐지 하는 왜냐면 정성평가라는 게 부모님들도 그렇고 지원자분들도 그렇고 뭐 입시를 준비할 때쯤에 그냥 이렇게 한번 툭, 보게 되거나 하는 이러한 표현이라서 이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뭔가 이게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이건 그러니까 성적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 그리고 진로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이것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성적은 이렇습니다. 성적이 잘 나오고 상승 곡선을 보인 학생들은 어쨌든 상위권 진입은 이건 뭐 굉장히 좀 유리한 건 사실이긴 해요. 그러나 뭐 성적이 낮다고 해서 단지 뭐 실망을 하거나 성적이 낮다고 해서 국내대 입학에 대해서 포기를 한다던가 이건 지금 많이 이르다라는 맞습니다. 거죠. 어쨌든 지원을 한번 해보고 평가를 받아봐야 결과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중위권 성적에만 머물러 있다고 해서 쉽게 포기를 하거나 마시기 바라고요. 맞습니다. 적절한 대학과 적절한 전공적 합성과 기준에 맞춰서 원하는 대학에 꼭 입학을 하시길 저희는 항상 바라고 있습니다.